2025년입니다. 2025년은요, 뱀의 띠라 그럽니다. 이 뱀은 우리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뱀은 정말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2025년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합격 예정자분들도 지혜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개정 17판 18세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2025년에 적합하게 맞춤형 교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는 2024년도 받았는데요.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특허는 실제 제가 NCS 기준을 항상 강조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특허는 명칭이 뭐냐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에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NCS 기준에 맞게 자격사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생성이라든지 자동화 방법에 대한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거의 가깝다기보다는 오지선다형 문제는 특허 기준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특허료를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진담반 농담반도 해봤습니다. 특허를 받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요, 또 국제적으로요, ISO 인증도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는 ISO에 대한 문제와 6시그마에 대한 문제가 간혹 기업 진단지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안전기술연구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교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개년 동안 시험본 문제를 모든 조마다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몇 년도 출제됐다는 걸 이색도 색깔로 이래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급할 때는 반드시 그 조문만 찾아가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바로 13개니까 25 곱하기 13을 하니까 325문제입니다. 325문제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일일이 찾아가면서 325문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가장요, 제가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될지 욕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요, 2020 확인을 했습니다. 세계 유일무이 365일 저자상담 직통전화를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정재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4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요, 이제 오로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에 강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은요, 제가 녹색 자격증, 녹색 직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요 사이는 바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살림 운동 강사 자격도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 자격증은 자격증이자 국가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에 붙이는 거죠. 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발사도 자격증이라고 면허증이라고, 운전도 면허입니다. 그래서 면허와 자격의 구분도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은 자격증이자 국가 면허증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허증은 여러분 취직도 할 수 있지만 이 면허로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면허증입니다. 또 이 교재는요, 온리원이라고 그래서 오로지 산업보건지도사에 맞게만 구성을 했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허에 얘기했듯이 NCS 기준을 적용한 백과사전식 13개형 기출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지도사뿐 아니고요, 보건지도사도 공통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특히 1차 전공 필수에도 적용되지만 2차
전공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3차 인터뷰 면접에서는 세 문제 중에 거의 세 문제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두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묻고 있다. 그래서 세 과목 모두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또 과목명도요, 시험 자체가 1번부터 25번까지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처음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장대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도 좋아야 되지만 처음도 좋아야 합니다. 바로 이 구성은요, 당연히 법, 영, 시행, 규칙 등으로 구성해서 우리 법제처에서와 동일하게 3단으로 구성해서 한 번의 공부로 3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시켰습니다. 부록으로요, 최신 기출문제를 법에는 3개년 동안 백과사전식으로 해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실전은 어떻습니까? 연습은 실전같이 하기 위해서 특별 부록에 답안 카드도 실어 두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제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바로 어떤 분이 했냐고 하면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의 심상민 지도사가 항상 365일 저와 함께 자문을 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지도사 임근택은 여러분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도사 중에 제일 젊은 지도사입니다. 보건지도사입니다. 이분은 현재도 20대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책을 본 분 중에서는 성남에 계시는 오영까지 말씀드립니다. 확인해도 좋습니다. 최고령 합격자입니다. 82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교재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강의는 에듀피드를 비롯하여 약 10군데 정도 강의하지만 가장 운영을 잘하는 순서대로 제가 교재 표지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1차 필기지만 1차뿐 아니고 2차, 3차에도 반드시 적용될 것이며 여러분이 합격한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됨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교재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것은요, 본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출제 예상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연도 문제가 325문제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이요, 근간의 예상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또 자격 취득의 결론은요, 반드시 본 내용과 각 문제에서 또는 가연도 문제 합격 작전 또는 보충 학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부록은요, 바로 기출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본교재는 3년치이지만 또 산업안전보건법령 가연도 문제로요 13개연을 묶어놓은 책도 별도 있습니다. 본서의 구성은 당연히 법, 영, 규칙 3단을 구성했고요. 마지막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이 수험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교재 구성은 바로 저자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학을 전공한 박사뿐만 아니고 법을 전공하고 또 실무에 함께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도 함께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욕기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365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구성 자체가 1장입니다. 1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교재를 보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규칙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면 시행규칙까지 현재 아마도 모든 시스템상에서는 이렇게 3개 단원으로 펼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 그래서 3단으로 구성됐다.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는 3단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요, 법률 19,591호입니다. 개정이 언제 되냐 그러면 2024년 8월 8일 개정돼서요, 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실제 여러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가 규칙이라든지 또는 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법의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은 제1장 총칙입니다. 유일하게 시행령, 시행규칙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는 제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장. 12장은요, 벌칙장이에요.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벌칙장이고요. 마지막 조가 제 몇 조냐 그러면 175조. 175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가태료라는 이렇게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1조 목적입니다. 모든 법은요, 참고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공통이지만 제1조는 항상 모든 법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이 법은 이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입니다. 안전뿐 아니고 보건에 관한 뭐야? 기준입니다. 기준은 스탠다드잖아요. 기준을 확립하고, 참 이 말을 넣어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근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책임의 소재를 법이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지켜야 할 최소의 규범인데, 저는 이걸 참여는 제가 못했지만 이런 말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요거는 좋아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겁니다. 잘 알아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을요, 저가 면접관이라며 묻습니다. 최종 3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입니다. 이건 어디 나올까요? 바로 면접 내용도 될 수 있고, 또 이 문제는 우리 객관식에 많이 오지선에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어느 것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1조입니다. 2조는요, 정의인데 시험에 항상 나왔고, 또 이 내용은요, 바로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이 2조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에도 단골 손님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럼 알아들을 것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에서 요구하는 이 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요, 12년, 13년, 17년, 19년, 21년, 24년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요, 법을 쫙 그대로 합니다. 법 175조가 끝난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합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장이 끝난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강의할 때 이래 넘기는 순간에도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것을 여기서 하나씩 예로도 1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알아놔야 돼요. 요것도 시험 출제면 산업재해가 뭐냐 물어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을 받는다 그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뭘 일해야 돼.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원료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과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걸리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산업재해를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중대재해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이에요. 요 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게, 그러나 요거를 끊어야 돼요. 사망 등, 사망은 무조건 뭐가 돼? 중대재해가 되는 거야.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한 명이 아닌 재해자가 발생해요. 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면, 요 고용노동부령은 뭐죠? 산업보건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고용노동부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고용노동부로 영역에 있다요. 있다. 그럼 고용노동 여기를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럼 가보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2026년 6월 26일에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바로 고용노동부령 제419로 2024년 6월 28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3조를 보죠. 3조. 중대재해 범위 어디서? 법 2조 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재해란 다음과 고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언제 출제했다? 2015년도도 출제됐고 2022년도 출제. 요거는 면접에 뭐다? 단골 손님이에요. 중대재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또 질문사항도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렇게 중대재해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지 중대재해 범위 세 가지 이런 게 없어요. 알아둘 건 반드시 우리는 1차 전공 필수부터 3차 면접까지 다 뭐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걸 법 2조 2호에서. 그래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동시에 몇 명?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사망 등 해가 사망자는 한 명만 발생해도 뭐죠? 중대재해입니다. 단 다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동시에 역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입니다. 또 다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중대재해라 그런다. 이것은 법 2조 제2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앞으로 가보면 여기 있네요. 바로 이제 읽을 때도 요런 걸 가지고 그냥 되는 걸 가지고 호라 그런다. 1호, 2호 했죠? 그 다음에 3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 그러면 근로자도요 어디 있냐 하면 근로자가 우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 제2조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는 근로자라고 한다. 사업주란 요 사람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는 무조건 다 뭐라 그래? 사업주라 그래. 그럼 여기 이거 알아야 돼. 5번은 근로자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잘 알아야 된다.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을 구성할 때도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만 근로자 대표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근로자를 가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가반수로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문제거든요. 요 사이는 이제 문제라 제가 이제 복합 노조 또는 복수 노조라 그래가지고 한 회사에 뭐 노조가 3개 있다 4개 있으니까 대표가 없어요. 왜? 가반수 되는 대표가 조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근로자 대표로서 인정을 할 수 없죠. 그 다음 또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한 것은 우리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업 진단 지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6번째 도급입니다. 도급이 뭐냐? 도급이라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거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에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돈 내기 주는 게 아니고 야 내가 힘드니까 3개 중에 너가 하나 사업을 좀 해. 그걸 도급 주는 거잖아. 도급인이란 바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가지고 우리는 다 도급인이라고 그런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요. 도급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 시공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급인은 뭐냐?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우리는 수급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을 몇 개 만들어 주시오 부탁받아가지고 해주는 사람 우리는 수급인이다 한다. 그 다음 관계 수급인은요. 도급인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 수급이라고 한다. 10번째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그럼 뭐냐? 여기 있더라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해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뭐냐 그랬더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건설공사를 맡은 자로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그래서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그러니까 알아둘 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지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 아니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합니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이제 3단으로 구성되지만 이제 시행규칙이 이제 바로 우리 책을 보면 옆에 봅니다. 그럼 시행규칙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1호. 그럼 건설공사는 뭐냐? 그러니까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우리는 건설공사, 이건 알아놔야 돼요. 다음 중 건설공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건설공사는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무조건 건설공사예요. 또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도 뭐가 해당된다?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도 건설공사에 해당돼요. 그 다음 소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도 뭐가 돼? 바로 건설공사에 해당돼요. 2024년 5월 17일 날요. 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도 뭐가 된다? 건설업입니다. 다음 중 건설공사가 아닌 것은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12번째입니다. 12호. 12호는요.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는 우리 알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도 다 발견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안전보건진단이라고 그래요. 또요. 작업환경 측정이 뭐냐 그러니까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한다. 특히요. 안전보건진단과 이거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보다는 보건 쪽에요.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법입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 우리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럼 산업안전보건 어디에 적용하냐 그랬더니 이 법은요. 모든 사업에 적용. 그래서 우리 지도사가 필요하고 보건지도사가 필요해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로 뭐냐 그러면 위험의 정도라든지 사업의 종류 모든 적용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라든지 그래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 법의 전부 또는 어떻게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적용법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이 끝나고 한다고 이 적용법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래 됐으면 1항을 항 1항 산업안전보건 2항 법이라 한다. 다음부터 그냥 법이라 하겠다. 3조 단서에 따라 요 3조에 어떻게 단서잖아, 단서. 고려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서의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어떻게? 산업안전보험 시행령 어디 있다? 별표 1회가 별표 1에 산업안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이 말. 2항 2영에서 산업안전보험 시행령에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어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이래서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돼 있다. 우리 강의는 계속 쭉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가 끝난 다음에 시행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 범위가 있을 뿐 정부도 책무에서 이 내용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법을 만들었으니까. 보겠습니다. 1항 정부는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이요. 1항 알아야 돼요. 제1조 목적이죠. 산업안전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이걸 가지고 각호라고 하는데 몇 가지 1호부터 9호까지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진다. 진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를 진다. 뭐라 그랬더니 1호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하겠대요. 이게 바로 정부의 책무에 알아둬야 돼. 다음 중 정부의 책무가 아닌 것은 2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도 해주겠답니다.
3호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요거는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및 지도 마련은요, 우리 시행규칙 별표에 가면 반드시 교육 내용이 되게 나오죠. 또 그뿐 아닙니다. 요사이 공공기관에 전화 가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을 우리도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우리 고객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고객에게 자기도 싣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반드시 요거는 좀 잘 나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및 지도 및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4호입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5번째입니다. 5호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 이 문화라는 말은요, 우리 알아도 종교보다도 문화는 더 강합니다. 그 다음 6호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라든지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운영, 설치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라든지 산업보건지도사에 도움을 요청하죠. 정부에서. 그 다음에 7호입니다. 산업재해조사에 관한요. 통계를 하고 역시 유지 관리를 합니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청부에. 8호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도 하겠다. 바로 여러분 지도사에게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만 해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잘했냐 못했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겠다는 겁니다. 9호입니다.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을 하겠다. 이런 1호부터 9호까지는 바로 산업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내용도 역시 3차 면접에도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 정부는요. 제1항의 각 호위사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하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요런 1호부터 9호까지를 정부가 다 못하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수행에 맡길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거의 다 맡겨놨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쭉 가면 이제 바로 우리 4조가 나오겠죠. 4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4조를 했는데 4조의 2, 4조의 3. 4조는 정부의 책무인데 4조 2와 4조 3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요사이는 뭐라는데 모르겠어요. 강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는 봐요. 제4조 1항에 따른 정부의 책무 9호까지 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와 요거 협조하려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어떻게 지원하면 받아야 되고 지원해라면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을 해야 되죠. 그다음 4조 3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도요. 법으로 규정해놔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의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지도사에 이제 지자체장하고 이제 잘 하면 반드시 뭐가 많이 생길까? 여러분의 일거리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항, 정부는 1항에 따라, 요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부로부터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니까 바로 일자라는 직원이, 공무원이 많다면 요청할 수 있겠죠.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조례 정할. 그 지방자치단체라가 법이라고 그러죠. 조례라고 그러죠.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의 책무였으면 5조 사업주 등의 의무예요. 그럼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사업주가 다 하는 거예요. 1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제77조에 따른 77조는 산업안전보건법 77조 뒤에 나오겠죠.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쓰고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 이하 2조 6조에서 같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77조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78조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뭐라 그러죠?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 예를 든다. 정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이나 보건하기 위해서 뭘 하십시오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래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심한 표현하면 까라면 깐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요구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어떻게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다른 사항도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국세청의 세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라. 이건 법이야, 조세. 그 다음에 어떻게? 근로감독관의 근로를 잘하는데 잘못하면 집행을 당하죠. 이거 봐요. 이게 뭐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정하는, 명령이야, 명령. 말할자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해. 이 기준이 어디 있어? 바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야 한다니까. 2호입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바로 일조 목적이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돼요. 3호,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항상 제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업주 등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요,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여기 이제 나오겠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뭐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원료, 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그 다음에요, 바로 이제 정부의 책무를 이제 4조에서 했고, 5조는 사업주 등 의무였어요. 6조는 뭐야? 그러면 근로자의 의무예요. 근로자는 뭐야?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거야. 우리는 지켜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렇게 다른 말을 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기준을 준수해. 다른 말은 뭐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조입니다. 7조는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공포한다. 수립하고 공표한다는 것은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 1항이죠. 1항에 따른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법 제8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예방심의위원회를 거쳐 역시 공표한다는 거예요. 또한 같다 그랬어요. 8조 협조요청 등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 이렇게 13개는 제가 모든 문제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제8조 협조요청 등입니다. 1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2항 행정기관입니다. 갈로 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할 필요 없죠. 고용노동부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항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요 4항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라든지 사업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5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
단체장에 당 각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어.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당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돼요. 이건 뭐 부가가치세 8조, 법인세 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 고용보건법 15,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산업재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대통령을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입니다. 특별히 시험에 나올 것은 꼭꼭 찍어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여러분도 귀만 잘 빌려주시고 눈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입니다. 구조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 등에 관한 거예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체계적이고요.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운영하라 그랬더니요. 2항 고용노동부 장관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을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 공단에 제공할 수 있고 3항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그 필요한 사항은 누구에게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요. 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는요. 산업재해 예방 재해 발생 건수 등록 공표예요. 공표. 공표는 반드시 누가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 하면 1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언제? 바로 이것도 2020년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공표하냐 그러면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2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도급인의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을 정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 사업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급인의 산업재해방 발생 건수 등의 관계 수급인 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돼요. 요 내용을 요게 반드시 1항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죠. 3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 2항이죠. 2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라는 공표하기 위해요.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 돼요. 4항입니다. 1항, 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그 방법,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시행규칙에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보면요. 그 이제 11조입니다. 11조. 11조를 보면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에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출제가 안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 문제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지도사회와도 관계되죠. 산업재해 예방을 시설에 설치 운영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죠. 왜? 또 4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죠. 2호입니다.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시설. 3호 노동물을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2조입니다. 12조는요.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입니다. 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재원은 뭐예요? 돈이죠. 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5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하는데 1호죠. 제11조 각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그만 4가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재해 보상보험 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2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그럼 우리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리법인이 아니고 사실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거죠.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13조입니다. 13조는 기술 또는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이에요.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고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그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수가 있어요. 1호 제5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2호 제38조 39조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정위원회 이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가 되신 후에 항상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또는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가까워야 돼요.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렇게 이런 위원회도 보면 막 그냥 방에 들어가면 위원회 장관이 주는 임명장이 쫙 있죠.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아셔두면 좋겠습니다.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이런 말은 어디에 있다? 뭐 고시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바로 1장이 총칙이었습니다. 총칙은요. 1조부터 13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했던 건 바로 2조의 용어 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는 2장이 가는데요. 2장은 바로 안전보건관리체제입니다. 이 안전보건관리체제인데요. 안전보건관리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3장, 4장 이런 것들은요. 2025년에 바뀐 내용만 변경된 내용이죠. 강의토록 할 것이고 때로는 22년 거도 있을 수 있고요. 23년, 24년 내용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25년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고 변경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다음 강은 바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바로 1장부터 목적부터 12장 벌칙장 중에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